안녕하세요. 명절 관련된 일 때문에 남편한테 정이 떨어질 지경이에요. 누구에게라도 하소연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디 정말 창피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말도 못하겠어요. 남편은 자영업자예요.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명절 당일엔 매장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명절 전날인 오늘 시아버님 산소에 다녀오자 하더라고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전화는 통에 시어머니랑 전 어제 장보다 말고 급하게 저녁까지 전 부치고 제사 음식 만들어서 오늘 아침 시댁 봉안당에 가서 제사 지내고 왔어요. 그리고 저희 친정은 여동생과 저 둘인데 친정에 전화했더니 내일 아침 8시에 차례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내일은 땡사방은 가게 문 열어야 돼서 못 갈 것 같아. 내일 나 혼자 갈게. 음식한다고 고생 많았겠다. 내일 봐요. 하고 끊었더니 남편이 옆에서 그럼 우리 집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댁에 안 가고 친정 차례 지내는 데 간다고 시댁을 무시한다며 저보고 배려해 줄랬는데 한도 끝도 없다며 화를 내네요. 다른 날 같으면 시댁에 갔다가 친정에 가는데 이번 명절은 본인이 당일에 바빠서 전날 다 해치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친정에 가겠다고 하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내일 본인이 없으니 저라도 시댁에 가서 어머니랑 시간 보내다가 친정 넘어가라는데 왜 우리나라는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 가는 게 시댁 무시하느냐 소리까지 들어야 되고 할 거 다 해놓고 내가 내 집 가는데 눈치를 봐야 하는지 저로서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나네요. 혹시 제가 도리어 어긋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추가. 열받아서 카페에 와서 글 쓰고 열 시키고 있는데 남편에게 장문의 카톡이 와서 그대로 이야기해봐요. 카톡은 또 얼마나 길게 왔는지 그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가 아직은 철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라 생각한다. 내일 우리 어머니도 당신 오지 말라시네. 아무 말 안 하고 친정 먼저 간다길래 내가 화내서 삐졌다고 했다. 왜 친정 먼저 갔다 시댁 가는 게 잘못된 거냐고 내가 되려 어머니한테 물으니 화가 많이 나셨다. 그냥 내일 우리 집 가지 말고 친정 가면 된다.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가 문화를 이루듯이 우리나라 문화는 아직 시댁을 먼저 들였다 가는 게 옳다는 문화다. 우리 집안이 구식인 게 아니라 다수가 인정하는 문화다. 그 전에 당신이 나와 먼저 얘기한 부분이야. 우리 집 들렀다 간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전화 한 통화 받더니 나와의 약속은 생각지도 않고 친정 먼저 간다 하니 내가 화나서 속상한 말을 한 것 같네. 넌 항상 너 자신, 네 가족밖에 모르는 것 같아.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나도 너무 속이 상하더라. 싸움 계속 거는 거 끝까지 참았다. 싸워봐야 또 우길 것 뻔하니 내 집안이 구식이고 오래된 게 아니라 때로는 너희 집안도 너무 신식이 아닐까 생각해봐라.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풍습과 문화는 그렇다.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친정에 가는 게 맞아. 나중에 네가 아들을 낳아보면 알겠지만 너의 아들의 며느리가 너 같은 행동을 한다면 넌 보기 좋을까? 너의 남동생의 아내가 시댁도 안 들리고 친정 들렸다 시댁은 나중에 온다고 하면 넌 어떨까? 내가 아는 너는 쥐잡듯이 가르치고 혼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해의 대화는 큰소리 내고 화내고 억지 부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타인의 잘못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야. 너희 집에 먼저 가냐 우리 집에 먼저 가냐가 중요한 것보다 그 과정에서의 너의 생각 없는 행동과 말투, 나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그리고 나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너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문자 받고 기분이 더 상하네요. 이게 무슨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노력하는 내용이죠? 남편이 말하는 대한민국 풍습은 누가 만들어가는 건지 커피가 아니라 술을 마셔야 하나 봅니다. 후기. 하도 시어머니 혼자 계신다고 신일도에 시댁 갔다 돌아올 때까지 시어머니랑 같이 있어달래서 아침 8시에 차례 지내니 들려서 참석만 하고 시댁 바로 넘어간다 했는데도 저러더라고요. 오늘 아침 시댁 갔다가 남편 점심에 배달되는 데 없대서 도시락 싸고 시어머니도 아들 매장 가고 싶을 때서 매장 가서 도시락 줬더니 장사 안 된다고 일찍 매장 닫고 처가간다더니
시어머니 시누이 집에 모셔다 드리고 연락했더니 집에서 1시간만 자다가 가면 안 되냐고 묻네요. 가기 싫단 소리로 들려서 혼자 지금 친정 가는 길입니다. 결혼 전엔 명절이 이따위로 기분 잡치는 개같은 날이 될지 몰랐네요. 다시는 명절날 배려는 안 해줄 거예요. 각자 자기 집 가면 갔지 더 이상 도리도 풍습도 안 지킬랍니다. 댓글: 남편놈 재수없다. 넌 처가댁을 얼마나 무시하면 명절에 찾아뵙지도 않고 이 지랄이냐. 대물 써야죠. 쥐가 무슨 배려를 했다고 같잖아서 진짜. 요즘 며느리 귀히 여겨 설거지도 안 시키는 시가가 넘치는 세상이고 아무리 못해도 명절 당일 점심에는 친정 갑니다. 신랑 없이 혼자 시가 가는 여자도 드물고요. 어차피 시가 무시한다는 개소리 들었으니 앞으로 시가 일에는 손 떼겠다고 하시고 명절 때마다 그냥 친정 가세요. 댓글 2. 마감하고 집에 가서 맥주 한잔하며 네가 못 쉬어서 오늘 다 했는데 무슨 헛소리냐. 난 내일 친정 갈 거니 그리 안타까우면 네가 오전에 문 늦게 열고 본가 가라. 너야말로 새해 처가 인사를 못하는 주제에 내가 아무 말 안 하니 처가가 만만하냐고 하세요. 배려는 내가 지금 너한테 하고 있는 게 배려고 넌 지금 사회 노릇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한테 대리효도 요구하는 전형적인 남의 편이라고요. 두 번째 사연. 저희 전셋집을 노리는 시동생 얄미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 장남과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께서 시댁과 30여 분 거리에 있는 집값이 무척 싼 시골이지만 전세 놓으셨던 20평 아파트에 들어가 살라고 하셨지요. 남편은 미혼 시절 꾸준히 모은 월급, 전세금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은 아무 서류도 없이 시아버님 통장에 입금해 드렸어요. 전에 사시는 분들 전세 나갈 때 전세금 받은 걸 돌려줘야 해서요. 저는 결혼에 살다가 나중에는 서류 만들어주시겠지.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결국 저희는 시세보다 약간 모자란 전세금을 드리고 살게 된 거지요. 아파트는 아직 시아버님 명의입니다. 저희는 전세 계약서도 없어요. 남편에게 전세 계약서만이라도 해달라고 말씀드리자 하니 남편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하네요. 모시고 살지 않는 것도 죄송하다면서. 그런 건 확실한 게 좋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못 들은 척합니다. 아버님도 좀 돈 문제에 있어서 희미하신 성격이세요. 아직도 말씀이 없으시네요. 집 명의가 시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주변에서 집 명의 아들 앞으로 바꿔주면 대접 못 받는다고 그러셨대요. 이 집 정말 넓고 작은 시골이라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은, 물론 저흰 이것도 장만할 형편은 안 되지만 그런 재산입니다. 이거 있으나 없으나 지금도 할 만큼만 하고 그다지 대접 잘해드리지도 못하고 사는데 저흰 3년간 전세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런 말하면 제 주변에서는 다들 그래도 장남이니까 저희가 사는 집 그냥 살라고 하는 거라고 나중에는 주실 거라고들 하지만 전 아무리 시댁 뒤치다거리 다 하는 장남이라도 시동생들도 있는데 감히 그런 욕심 안 냈습니다. 나중에 돈 모으면 집 사서 나가야지 그랬어요. 일전에 시어머니께서 요새 비싸게 값 오른 신도시 집값 말씀하시기에 저희도 어서 돈 모아서 집 사야 할 텐데요.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니 너희는 그 집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해. 그러셨어요. 아무리 욕심 안 냈다고는 말했지만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참 간사한 게 왜 이리도 안심되는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시동생이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저희 사는 이 집에 살고 싶어 하신다고요? 저희랑 합가하자는 게 아니고 시골 살림이 힘들어서 편하게 아파트에서 살고 싶으시다고요. 원래 도시 생활 하시다가 시아버님과 저의 결혼 후에 재혼하시면서 시골 생활하시게 된 분이신데 적응이 힘들어서 그러신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새 시어머님 똑 부러지는 분이세요. 저는 남편처럼 하고 싶으신 말 못하시고 미적거리거나 하는 분 절대 아닙니다. 저한테도 얼마나 사려 깊게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엊그저께도 뵙고 식사했는데 우리 집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아마 시동생 말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제게 먼저 말씀하실 분이십니다. 전 시동생이 결혼 전부터 저와 저희 남편을 무시하는 걸 자주 봐온 터라
이번 일이 곱게 보이지가 않는데요. 사실 동선애가 우리 집 이야기를 문제 삼는 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거의 3, 4개월에 한 번 텀으로 그러네요. 시부모님 재혼하실 적에는 집 수리비가 모자라니 이 아파트를 팔아야 하지 않겠냐는 둥. 형네는 그 집에 사니까 집안 행사 때 돈을 더 내라는 둥. 그 집 사니까 사촌 시누이 데리고 있으라는 둥. 생각하니 슬픕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네 작고 초라한 아파트를 걸고 넘어지네요. 잠자리 불안하게요. 제 생각에는 시동생이 부모님에게서 형만 집을 받을까봐 괜한 말을 자꾸만 꺼내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과한 생각인가요? 이런 말 하면 우습지만 동선이는 이미 저희 집값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쌤쌤 아닌가요? 그런데도 자꾸 틈만 나면 그런 문제 제기로 저와 남편을 언짢게 하네요. 오늘도 아기 없고 아픈 무릎 일으켜 빨래 널면서 생각하니 이 작은 집을 갖고도 형제간에 저렇게 무섭게 구는구나 싶고 아기랑 단 셋 있고 조용하고 단란하게 사는 이 작은 집을 시동생이 저런 시선으로 보고 있었구나. 더러 겁도 나고 사람들이 이래서 무서운 거구나 싶기도 하고 업어서 빨갛게 자국난 아기 다리를 보니 출산 전날까지 제 시어머니 오시기 전에 대청소하고 그러느라 시댁 가서 꼬박 10몇 시간을 혼자 일하고 와서 아기가 예전보다 일찍 나왔네요 하던 의사 선생님 말씀도 생각나고 참고로 시댁에서 1시간 거리에 사는 동선에는 부르지도 않았다죠. 결혼 전에도 저를 가르쳐 막말했던 시정생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잘하려 했건만 저희 동선에는 맨날 시댁에서 만나면 돈 없다 하면서 할 거 다 하더라고요. 뮤지컬에 아이 치아 규정에 외식에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시부모님 선물은 돈 없다고 자기 못한다고 형님은 뭐 하실 거냐고 묻고 건너뛰더니 같은 날 자기 옷 산 거 우리 집으로 배송을 잘못해서 와서 정말 당황했네요. 아무튼 아직도 그들 눈에는 제가 많이 부족해 보여야 한가 봅니다. 눈물이 나네요. 그런데요. 차라리 이 집 시부모님께서 파시고 저희가 낸 돈 돌려주시고 저희 대출이라도 받아서 전세 얻어서 시댁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으면 좋겠어요. 동선이처럼 친정 근처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교통이라도 좋은 곳. 저도 원래 서울에서 태어나 쭉 생활해서 그런지 남편 하나만 보고 온 이 동네에 적응이 아직 안 되네요. 친구도 없고. 그래도 엄마 슬픈 거 알고 간신히 흔들흔들 앉아있는 주제에 절 보고 손 얹고 당겨둔 아기를 보며 마음 달래봅니다. 댓글. 이사 가세요. 마음 편하게. 저도 쓰니처럼 배먹지 못한 시동생 하나 때문에 안 보다시피 하는데 시동생과도 뚝 떨어질 수 있는 곳으로요. 형이 만만하면 형수는 더 물러오더군요. 전 그래서 형 무시하는 시동생 인간같이 안 봅니다. 제가 시동생 무시하니까 형더러 형수 욕하는 못상식한 사람이었죠. 자신이 강해지도록 힘내세요. 내가 잘 살아야지 재간도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 같아 화나서 제 얘기만 했네요. 힘내세요. 댓글 2. 네 가지가 없는 것들이 있죠. 저도 맞이인데 동서가 시종쌤을 열심히 조정 중인 듯해요. 저도 할 거 다 하면서 맨날 돈 없다 하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마지는 무조건 윗사람이니 넓게 끌어안아야 하고 밑에 것들은 철이 없어 철없는 짓 하니 그냥 넘어가야 하고 그럼 남편들은 자기 부모고 형제니까 그렇다 쳐도 거기서 피박 터지는 건 큰 며느리. 여우 같은 동서들, 거기에 휘둘리는 시동생들. 정말 그러지 맙시다. 쓰니 시동생하고 동서 보아하니 앉혀놓고 들어간 돈 꼽아봐도 답 나오지 않은 사람들 같습니다. 신랑분이 다음에도 돈이며 집 얘기하면 따끔하게 아주 무섭게 말씀하셔야 다음부터 안 그러실 듯해요. 댓글 3. 이사 나가세요. 한푼이 아쉽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시동생하고는 절대로 화합 못합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돈 돌려받으시고 이사 나가세요. 나중에 못 볼 꼴 보게 됩니다. 나가셔야 돈도 모으고 나중에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도 물려받은 것에 마음 놓고 살다가 후회하는 경우 많더군요. 스스로 벌면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노력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안일하게 살기 십상입니다. 빨리 더 사이 틀어지기 전에 좋게 상의하셔서 집 나가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